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7시 함께하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저희 홍당무는요, 오늘도 정말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또 풍부한 종목 이야기 꽉 채워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방송 함께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해답 조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오늘 시장이 최근 들어서 수급도 없고 또 좀 힘이 빠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 자체로만 보자면 코스피는 2,520선 부근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정말 투자하기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주도주는 조금 쉬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있는 테마들, 또 종목들 위주로 워낙 빠르게 급반등하고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때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다뤄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장에 대한 해답, 또 내 계좌에 대한 걱정과 근심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시간 외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 함께 보시면은요, 이 시장에 대한 해답들, 또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생방송도 있고 팍스 통신망, QR코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먼저 저희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 모시고 왔고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과도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한국 증시 6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과거 4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2,500포인트를 이제 장중에 이제 붕괴하기도 하면서 이제 테스트 과정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테마성 위주로 이제 추석 앞두고 한번 좀 증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추석 전후로 해서 내일부터 해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테마들이라든가 또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죠. 테마 위주로 조금 증시를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테마가 정말 시장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떤 게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 추석을 앞두고 좀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원래 그렇다, 매번 그렇다라고 하긴 하지만 맞을 때마다 사실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 증시가 특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우선 한국 증시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한다, 뭐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들고요. 무조건 이제 글로벌 증시를 지금 선도하고 있는 특히 나스닥, 이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도 일단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린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좀 희망이라든가 나스닥이 조금 더 만약에 조정을 받고 과연 반등을 잡는다고 하면은 어디 포인트에서 반등을 좀 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16,500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가격, 이 16,500포인트가 요 지점이에요. 지금 요 지점. 이런 고점서부터 어떤 이 대각선의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이 단순한 피보나치를 넘어서 이 A 국면 여기죠. 지금 여기 이쪽 좌측, 그리고 여기는 B 국면. 이 주가가 이런 어떤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성격이 좀 변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A 국면에 있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주로 올리면은 눌리고, 올리면 눌리고,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르면 또 눌렀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이탈이 일어났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면이 지금 A에서 B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좀 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잘 가다가 단기적으로 이런 좀 이 쏟아지는 어떤 조정이 좀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 조정은 일회성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렇게 지금 성질이 바뀌는 이런 곳을 이 성질이 이제 주가에 움직이는 이제 성질이 변하고 나서는 한 요 정도까지 이 각도 대비했을 때 한 요 정도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조정 나온 이후에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이 굉장히 세게 17,500포인트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뒤부터는 이제 또 상승세로 추세가 다시 이전에 보여줬던 그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6,500포인트에서 과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그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쪽으로 같이 나스닥 쪽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로 한국 증시로 넘어오면은 지금 나스닥은 쏟아진 곳이 여기서 쏟아졌고요. 나스닥은 한국 증시는 여기보다 조금 아래인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쏟아졌어요. 그런 어떤 이 A, B 이런 어떤 높이의 좀 차이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은 비슷하다. 지금 나스닥에 16,500포인트 되는 지점이 코스피로 환산하면은 2,500포인트예요. 그래서 2,500포인트에서 오늘 조금 어저께 이제 강한 좀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조정세 나왔는데 또 추석 전후로 해서 의외로 또 이제 한국 증시 좋게 좀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희망을 좀 가지면서 지금 이 차트 형태는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이 급등이 나올 만한 급등이 나오기에 또 굉장히 좋은 이 차트이기도 해요. 지금 2,500이 만약에 지지라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크게 강하게 하루 날 잡고 역대급의 어떤 그런 급등장 나오기 또 한번 그럴 만한 좀 차트다. 이거 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코스피 추석 전에 일단 쉬어가는 모습인데 관례적으로 좀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염두를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증시에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그 드론 관련된 종목들 강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장 이제 오후장 넘어서는 한 지금 2시 정도 넘어서부터는 우리바이오라든가 이런 이 미국 대선 토론회 관련주 해서 각각의 지금 오늘 강하게 갔던 종목들은 우리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또 뭐 화일약품 그리고 뭐 현대약품 그리고 오성첨단소재 이런 대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낙태 관련된 종목들 또 강하게 갔는데 이런 흐름들을 또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미국 대선 토론회가 있어요. 양자 토론회. 그래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이렇게 이제 토론회를 하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지금 해리스가 워낙 이제 대학 시절부터 해서 토론으로 이제 좀 토론을 너무 잘한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이 주식에 좀 우스꽝스럽지만 좀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 상한가의 어떤 의미보다도 일단 이 치고 가는 어떤 포인트라든가 지금 여기서 상승 삿바형이 나왔죠. 이 상승 삿바형을 갭으로 강하게 이제 띄었고요. 그러면서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힘을 이야기하는데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도 지금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추세선이 있는데 저항 추세선 지금 이 기준으로 봐도 한 요 정도까지는 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든가 그리고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에 과연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 하방에서의 기준점 말고요. 지금 이 상방으로 해서 저항대 그 기준 가격이 5,500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일약품 지금 아직 저항대를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 화일약품도 마찬가지고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어요. 다만 지금 이렇게 과거에 힘이 강하게 들어왔던 곳들 이런 곳들을 지금 살리면서 잡으면서 지금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데 역시 이 검은 색깔 선이 지금 1985원이에요. 1980원 그냥 보수적으로 그래서 1980원 여기를 돌파를 좀 어떻게 해주면은 조금 더 상방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종가로 그리고 또 만약에 장중에 이 가격대에서 조금 힘이 상승하는 힘이 좀 약하다 하면은 재빠르게 이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선 토론회, 미국 부통령 관련주. 자,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초강세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이번 주 정도까지 한번 좀 더 상승의 연속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코콤이라든가 베셀 그리고 네온테크, 제이시언 시스템. 근데 뭐 다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죠.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런 테마로 해서 우리가 뭐 이 수익을 크게 본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 그거는 조금 힘들고요. 이 지금 시가총액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중 조절을 좀 잘해야 돼요. 비중 조절을 작게 가져가야죠. 비중 조절 작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왜 강하게 갔냐? 중국의 DJI라고 하는 드론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국의 DJI 그리고 이 CATL 이런 이제 배터리 회사들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관련된 즉 드론 그리고 또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뭐 광물 뭐 등등 해가지고 중국이 어떤 글로벌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산업에 대해서 지금 이 법안을 중국산을 못 쓰게끔 그 법안을 무더기로 지금 통과를 시켰다. 이렇게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들 강세의 흐름 띄고 있죠. 그러면 드론은 도대체 뭔데 미국이 중국산을 그거 했나 사용을 못하게 했을까? 앵커님은 혹시 그 지금 중국산 드론을 네. 미국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하원이 중국산 드론 쓰지 마세요 하면서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보안 문제일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그냥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견제인지 1번, 2번 중에 네.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압박이 네. 너무 전 범위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압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번. 2번. 네. 2번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은 1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드론은 날아다니면서 이 어떤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영상이라든가 네. 그런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 안보가 걸린 거기 때문에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또는 강하게 만약에 이틀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 드론 관련돼서 오늘 좀 덜 간 종목들 있죠. 퍼스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순환매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갔던 상한가를 갔던 이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추가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또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아무튼 드론 관련주들 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도 큰 틀에서 보면은 오늘 드론 관련주로 해서 이제 또 강하게 갔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양 오래간만에 지금 6.81%로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은 그 지금 이 중국이 지금 FEOC 그 법안이 좀 만약에 그 FEOC 해외 우려 집단 그 법안이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그 법안이 그냥 정상적으로 만약에 됐다면 오늘 금양도 20% 이상 강세 뛰었을 거예요. 엔캠이라든가. 근데 중간에 조금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뭐 역시 보시면은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리고 뭐 위성 같은 것들 강하게 갔고 그리고 HD 현대 그리고 이 한진칼 그리고 밑에 SK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주사죠. 그래서 지주사를 계속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지주사 쪽으로 지금 흐름이 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 6월달, 7월달에 조선업종 내가 지금 굴리는 어떤 자산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업종 제가 꼭 갖고 있으라고 그랬죠. 향후 1년 정도. 그리고 나서 시세 변동이 30%가 나왔어요. 넘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주사 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지주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 실적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내려간 종목들도 많고요. 올라갔다고 해도 그 지주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아직도 50%도 가치보다 좀 미달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이 부분이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쪽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있죠? 요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우시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지금 미국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위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CDMO 쪽으로 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상위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만약에 우시 쪽으로 해서 그 CDMO 쪽이 막힌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우리나라 이 바이오 쪽이 좀 수혜를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고, 자 금양 오래간만에 6%대 반등인데 이제 그 해외 우려 집단이 법안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조금 제한적이었죠. 안 그랬었으면은 지금 주가 오늘 여기가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크게. 엔캠도 마찬가지고 지금 엔캠도 보세요. 지금 이 법안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오늘 올라가다가 쭉 빠지면서 이런 저항대에 지금 돌파를 못했죠. 막혔죠. 그죠? 뭐 내일이나 이번 주 또는 해서 뭐 얼마나 좀 강세를 띨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금양이라든가 엔캠 같은 종목들은 요게 완벽히 풀려야 돼요. 요거 풀리기 전까지는 올라가도 좀 이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주옥 같은 어떤 종목들이라든가 이 내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9월 3일 날 방송에서는 이제 K옥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날 강하게 급등 나온 날 이제 이 매수가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을 4,200원에서 3,500원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지금 요게 지금 9월 3일 날 방송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 노란 색깔 박스에서는 아직도 여기 이때가 종가였죠. 이날 9월 3일 날 방송에서. 근데 아직도 이 가격이 지금 노란 색깔 박스예요. 여기가. 언제든지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박스에 50%까지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1차, 2차, 3차로 나눈다고 그랬었을 때 한 2회 정도 매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당일날 23% 급등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더 갔죠. 그러면서 28.59%. 그러면 요날 9월 3일날 방송 잘 보시고 요 가격대에서 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일단 매수를 해놓으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이죠. 그날 가고 그 다음날 또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잘 들어주세요. 그러시면은 오늘 제가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상승잉태 확인형 과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거 이제 요 바닥에서 요 상승잉태 확인형 말씀을 드렸고, 봉이 5개죠. 이 5개를 이 3개로 압축시키는 그런 어떤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스킬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스킬. 그래서 이때 하방에서 상승잉태 확인형 나왔을 때 과연 주가 어떻게 될까? 이거 한번 같이 보자. 요 논리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뭐 주가 변동이 지금 53%가 나왔어요. 53%. 그러면은 바닥에서 이 시그널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해서 떨어지면 바이, 떨어지면 바이, 떨어지면 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하겠죠. 그래서 이 자료집은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 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실전 매매에 좀 대입을 좀 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연습을 좀 하시면은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추세가 한번 돌아 나갈 때 거기서 내가 얻는 확신은 남들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면서 자료집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좀 더 나는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내일 대선 토론이라든지 또 연휴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던 내용이죠. K옥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했을 때 함께 보시
보신 분들, 그 종목을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직까지도 시장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좋은 그런 흐름들 챙겨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연휴 이후도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팍스 통신망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장 흐름과는 상관없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저희 방송 종목들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물론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제 신경 써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일단 생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리뷰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 보통 요 리뷰 시간에는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수익 본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제 특히 그렇죠.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근데 아쉽게도 이 한농화성은 이 스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주가 변동이 크게 나오면서 좀 아쉽게도 이제 손절을 이탈한 종목이에요. 근데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팍스 통신망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투자 습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충분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요 AS를 좀 드릴게요. 자, 우선 매수가를 너무 낮게 드렸어요. 이 범위를 밴드를 너무 좀 작게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미스가 좀 있었고 그래서 목표가 이런 1차, 2차 이렇게 좀 드렸는데 손절가도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게 드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는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잡아드린 거는 21,500원에서 2만 원이면은 21,500원이면은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2만 원까지 굉장히 짧은 구간을 분할 매수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9,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열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래야지 한 10% 정도 되니까. 근데 너무 짧은 5% 정도 구간을 좀 설정한 게 좀 그거였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손절도 제가 19,000원을 잡았는데요. 19,000원. 근데 조금 더 한 18,000원 정도까지 좀 잡았어도 됐지 않을까. 물론 종가로 좀 돌파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여기보다는 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지금 이 주가가 위하고 아래하고 끊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그 자리가 지금 17,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 19,000원대니까 17,000원까지 보는 거는 좀 그렇고 추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때는 이 17,000원인데 거기까지 보면은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이 범위가 커지니까 일단 1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눈여겨보세요. 잘 일단 만약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지금 18,000원을 종가로 아마 안 밀 거예요. 안 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밀고 갈 텐데 만약에 18,000원을 좀 위협한다 또는 붕괴한다 이거는 이 상방에서 돌아가는 이 힘이 이게 지금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올라가는데 걸릴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는 일단 이 올라가는 힘은 좀 잡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밀려도 향후에 다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은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단기 관점이에요. 단기 관점. 지금 요새 이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추석 이 명절이 좀 길다 보니까 매수세가 붙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어지고 또 가다가 꺾어지고 하는 그런 이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자, 한농화성 보세요. 지금 주가를 돌파를 못하는 곳이 요 빨간 색깔 박스의 이 상단이죠. 상단.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지금 과거에 이 데이터를 봤더니 지금 이곳은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곳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돌파가 좀 힘든 거예요. 이 연휴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매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지가 않으니까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못 넘겼다고 해서 무너지냐? 그럼 지금 이 여기서 나오는 매수세 들어올리는 힘 이거는 이 정도면은 지금 바닥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부분이
요때가 있고요. 기대감이 나왔던 때가 요때, 그리고 요때,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때는 거의 뭐 2차 전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다 강하게 갔던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지금 이때는 이때는 이제 이 전고체라고 하는 타이틀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때고, 전고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구간에서는 이 찐으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찐. 어떤 찐이냐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가 그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련돼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구간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어떤 구간인가를 이제 머릿속에 이제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은 좀 이제 버틸 때도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버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3일 날 LG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8만 원대 계속 매집하자. 요거 강조를 드렸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제 말대로 이제 끝나고 나서 요 구간에서 계속 그냥 부지런히 요 8만 6천 원에서 8만 2천 원 여기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담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는 매수가를 어느 정도 맞췄겠죠. 또는 약수익 중이거나. 그죠? 그리고 나서 향후에 주가가 쭉 날아가면은 이거는 이제 고점을 치면서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수익률이 남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이 LG라는 종목은 이 지주사인데요. 지금 요렇게 해서 주가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버리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은 돌파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찐 돌파가 아니고,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1년, 2년 거의 여기가 2년 거의 2년 8개월이에요. 8개월. 2년 8개월. 그리고 저쪽 밑에까지 하면은 3년이 넘어가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돌파를 못했던 구간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요때도 이제 우리나라 이 지주사들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요때보다는 지금 여기는 이 밸류업이라는 지주사 쪽으로 해서 밸류업 요게 지금 굉장히 거의 하이 피크 쪽으로 거의 그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고조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은 그냥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LG.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고 LG 계속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8만 원대 여러분들이 매집 계속해서 좀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LG 요거 지금 방송에서 이때 이제 그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성물산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격 전략 지주사 쪽으로 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 방송 이후로 해서 계속 매집을 했다면은 지금 거의 매수가 또는 약수익 이런 정도 이제 수준일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그 방송에서 이제 제시드린 그 매수 밴드가 지금 요 노란 색깔이에요. 요 노란 색깔. 지금 15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가 요 15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요 구간 내에서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제 생각대로 쭉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나이스 타이밍에서 내가 분할 매수를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트윙클 종목을 드렸던 HD 현대 그래서 지주사 쪽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런 곳들 굉장히 중요한 곳들을 잡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승 형태 확인형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 여기까지 짧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또 전략 세워드린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들이요, 지수와는 상관없이 시장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하단의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망 사용하셔야지만 여러분 연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었는지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특징주는요. 휴맥스홀딩스 가지고 오셨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제가 증시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는 어떤 섹터라든가 네. 그리고 또는 테마 이런 게 좀 부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뭐 하루씩 가다가 또 이제 무너지고 또 이틀 가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 어제 요 며칠 내에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을 앞두고 나서 지금 이 주도 섹터라든가 테마가 좀 부재한 가운데 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지만 우리가 어떤 이 휴맥스홀딩스가 지금 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올렸던 어떤 실적 이런 걸 토대로 해봤었을 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 종목이 휴맥스홀딩스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400억이에요. 400억.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방송 보시면서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방송이니까 혹시 내가 관심을 갖고 한번 뭐 그 다음 주 내일부터 흐름을 한번 내가 체크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 당부드리는 거지만 시총 400억짜리 360억짜리라면은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네.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고 시총 400억, 300억짜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앵커님은 비중을 5%, 네. 1번, 2%, 2번이 10%, 3번이 50%, 4번이 몰빵 치겠다. 얼마나 하시겠어요? 50%요. 50%요? 네. 큰일 나실 분이네요. 네. 왜요? 저는 한 네. 5%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으니까 그만큼 이제 물량도 좀 얇을 것이고 그만큼 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낮으면은 이런 그 경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증시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일명 세력이라고 하죠.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자지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죠.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비중을 좀 너무 강하게 걸면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비중은 5% 이하로 좀 권장을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여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들어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뭐 급등이 한 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 거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어요. 장중에. 지금 이게 장중에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장중에. 그래서 와, 이거 휴맥스홀딩스 내일 굉장히 좋겠구나 하면서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한번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끝났냐면은 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이 지금 202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증감률이 83%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니구나. 예, 여기서 이렇게 작년에서 넘어왔을 때 플러스 지금 거의 4%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적이 더 상향되는 그 과정이 지금 2024년이다. 그거를 지금 주가는 전혀 못 담아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2023년도 실적 좋았을 때도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 빠졌어요. 결국에는 이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한 7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그 실적 상승 나왔던 거 그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이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이 부분이 주가에 좀 가만히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장중에는 상한가를 가면서 한 오후 1시 반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2시인가 뭐 그 이후로 갑자기 상한가 풀리면서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휴맥스 홀딩스의 이제 관련주인 휴맥스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가다가 봉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요렇게 끝났어요. 요렇게. 그래도 양봉으로는 끝났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매도세가 크게 일어났던 거죠. 크게. 그랬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은 이런 패턴들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봤었을 때 아, 이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많이 밀릴 부분은 아닌데 라는 의문점이 좀 남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지금 이 휴맥스도 그렇고 휴맥스 홀딩스도 그렇고 장중에 변동 고점 대비해서 종가 이 변동폭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에서 이제 잘 계시면은 제가 장중에 어떤 이 휴맥스 홀딩스에 대한 이 재무적인 어떤 산업적인 포인트는 어느 정도 체크가 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어떤 차트적으로 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 차트적인 시그널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팍스통신망에 여러분들이 잘 계시면은 이런 이제 이 휴맥스 홀딩스에 대한 어떤 차트적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은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께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휴맥스입니다. 요게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휴맥스. 휴맥스는 지금 이렇게 끝났어요. 굉장히 무섭게 끝났죠? 지금 2,200원에서 지금 1,730원의 주가가 끝났으니까 2,200원에서 이게 빠진 게 지금 굉장히 크게 빠진 거예요. 요게 종가가.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장중에 충분히 포인트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집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가 전장에서는 상승 형태 확인형 해서 과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때부터 해서 바닥 잡고 나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바닥에서 나온 이후로 주가 변동이 50%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승 삿바형 이것도 요새 굉장히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례로 해서 대봉 LS라든가 그리고 예스24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제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 중에서 PC 디렉트가 오늘 상한가 갔죠. PC 디렉트 요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장중에 대입을 한번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화살표가 좀 두꺼워가지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금 노란 색깔 요 지점이 노란 색깔 박스에 있는 요 봉이 지금 뭐냐면은 상승 삿바형이죠. 상승 삿바형. 상승 삿바형은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은 몸통이 일단 길어야 돼요. 몸통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키가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짧은 꼬리가 짧아야 된다. 아래 꼬리, 윗꼬리 짧아야 되는데 아래 꼬리는 없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윗꼬리는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여기까지 올리고 나서 던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들어올리는 힘이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항상 하라고 그랬어요. 종가. 이 상승 삿바형의 종가. 요 그대로 넘었을 때 장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분봉상에서 돌려봤었을 때 분명히 이건 지금 일봉인데 분봉으로 돌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 가격이 2,600원이라고 칠게요. 2,600원이라는 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돼서는 분봉에서 2,600원을 잡을 거예요. 지지를 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2,600원 왜 막지? 왜 지지받을까? 하면은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때 대입을. 그러면 여기를 내가 매수로 잡을 수 있어요. 요거를. 이거는 매매 로직이잖아요. 매매 로직. 응? 매매 로직. 그러면 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9%가 돼요. 9%다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5%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응? 상한가 가든 말든 그냥 5% 정도 내가 딱 목표 수익 가지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매 로직을 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세하게 분봉하고 일봉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 공부를 하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교육을 많이 시켜드리죠. 실전 매매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자료집 여기까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또 자료집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직접 만들고 또 드리는 거니까요. 이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고 단순히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들까지도 이런 혜택들까지도 한꺼번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집과 또 종목들, 테마들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생방송 중에 사실 모든 걸 잡아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 장중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잡아드릴 수 있게 통신망 준비를 해왔거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그 통신망 QR코드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연휴 이후에도 투자 이어가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테마와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세 테마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강세 테마는 네. 이제 지주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앵커님이 지금 저랑 이제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짧은 사이에 지주사. 예, 지주사 너무 많이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맞아요. 아 도대체 뭔데 저렇게까지 하나 하셨겠지만 네. 오늘 이제 최근에 지주사 쪽 올라오는 그런 힘을 좀 보면은 아 그래도 이제는 내가 길을 좀 닫았다면 이제는 지주사 이런 정도까지는 아마 왔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주사 쪽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종목 많이 말씀 안 드리고 한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주사는 왜 이렇게 조영우 전문가가 강조를 많이 하고 최근에 흐름이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까? 그럼 9월 달에 이 지금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이슈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비교적 시장에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금융투자세를 폐지를 하고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오냐면은 밸류업을 추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서 주가들이 너무 낮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 있으면서 매수세가 붙질 않기 때문에 주가들이 안 올라가죠. 그죠?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가치가 10,000원인데 심지어 막 3,000원, 2,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 2배수 이상은 가져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이 지주사 중심으로. 여기에 금융도 있을 것이고 그냥 순수한 지주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 지주사도 이제 좀 이렇게 범위를 좀 넓혀 보면은 더 많아지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좀 올라가줘야지 한국 증시도 지수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바닥도 잡고 또 지수도 레벨업하고 그리고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 한다고 치면은 이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시 한번 뭐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그리고 또는 이 이 반도체가 됐든 이런 식으로 또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확장성을 보인다. 그래서 우선은 지주사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HD 현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끝나버리죠.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요 길로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 아래쪽은 이제는 당분간은 물론 증시가 어느 정도로 또 어느 정도 강도로 하방으로 또 밀릴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제 예상은 2,500을 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지주사 쪽 HD 현대 쪽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 72,500원 또는 7만 원 요 정도까지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 잡고 나서 여기까지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요 5만 원에서 7.5 간 거예요. 7만 5천 원. 많이 안 갔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역사적인 어떤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서 역시 7.2에서 지금 8.5로 얼마 못 갔어요. 지금 퍼센테이지가 10% 정도밖에 못 갔어요. 10% 조금 넘는 정도. 너무 좀 덜 갔다. 예. 그런 관점. 자, 지금 이 실적 같은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66%가 증가했어요. 그 실적이 지금 이거 반영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업종은 워낙 주가들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지 정상인데 거기서 실적 그 상승분이 이제 반영이 좀 돼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이 지금 저항대죠.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여기가 지금 저항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줘서 만약에 박스권 쳤다. 지금
그 방송 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잘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여기 돌파됐었을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돌파됐으니까 쭉 버텨야 되겠다 하시는 1번, 2번의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버텨야 돼요. 이거 2번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1번을 목표가로 두시는 분들은 아예 이 HD 현대를 지금 시점에서 건드리면 안 돼요. 뭐하러 이 종목 해요? 뭐하러? 더 베타가 높은 종목, 더 빠르고 변동폭이 높은 종목으로 해야지. 그죠? 지금 목표가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아니죠. 더 높은 위치를 목표가로 두실 수 있는 분들만 이 지주사 쪽 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는 내가 최소 갖고 있겠다. 이런 어떤 투자 마인드 또는 습성 가지고 있으신 분들만 지주사 좀 건드리시면 좋겠어요. 자, 위에가 보이는 게 이 NAV라고 해서 순자산 가치예요. 순자산 가치를 지금 할인했어요. 현재가로. 그랬을 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할인율 보시면은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 HD 현대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보다 원래는 주가가 더 높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거기도 지금 이 역전 현상이 나온 건데 역전도 역전인데 지금 거기다가 스프레드까지 크게 벌어졌어요. 가치가 여기가 가치인데 응? 지금 시가가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이거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요 사진 한 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DB금융투자인데 지금 오늘 3.71% 좀 밀렸어요. 그죠? 조정시 매수 전략. 조정시 매수 전략. 그래서 아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5,700원이니까 5,500원 중심으로 하자. DB금융투자 기준가 5,500원. 기준가라고 하는 거는 5,500원 근처 오면은 전후로 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고 자료집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뜨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매일 QR코드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 드론이요? 예, 드론 관련된 종목이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 시총이 낮아요. 아까 제가 드론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렸던 사항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비중은 좀 작게 두자. 그래서 명절 전에 우리가 좀 짧게 한번 단타성으로 좀 들여다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끝났어요.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노려도 되겠다. 그래서 상한가에서 갔고요.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검은 색깔 박스 여기를 매수 구간으로 두는 겁니다. 한 방에 하면 안 되겠죠.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그죠? 한 2,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시가총액 74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비중 여러분들이 좀 작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오늘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매수가 3,800원, 3,600원인데 2회에서 3회 분할 매수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내일이나든가 수, 목, 금 3일 동안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제이시언 시스템 좀 좋은 단기 수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공략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함께 공략할 종목은요.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가지고 왔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테마 자체가 조금 상승의 연속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일 대선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고 연휴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대선 관련해서 종목들 상승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짚어드렸고요. 앞으로 함께 볼 종목, 드론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또 실시간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생방송은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정보, 정확한 전략은요. QR코드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통신만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